자, 트럼프 이자가 대선에 미련을 안 가지면 이 북한한테 또 쇼하자 소리를 안 할 건데, 미련을 가지면 또 거짓거리를 할까봐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트럼프가 드디어 도움이 된다면 김정은과 3차 정상회담 하겠다 하고 미국의 TV에 나와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북한이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도 분명 그러는 걸로 생각한다. 이러면서 3차 미북 정상회담에 긍정적 의사를 표명하며, 지금 현재 이 비건이 한국에 와 있는 와중에 북한과 이 톱다운, 즉 최상층끼리의 협상을 또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힐러리가 지난번에 대선에 승리했으면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을 거다. 모두 전쟁을 벌일 것으로 본 사람은 이 트럼프, 내가 전쟁을 사고를 칠 거라 했지만은 지금 봐봐라, 전쟁이 났냐. 이러면서 김정은과 도움이 된다면 추가 회담을 할 거다라고 말을 하며, 아마 그와 또 만나면 도움이 될 거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민주당이 집권했으면 전쟁이 났을 거다. 북핵 프로그램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니 지켜봐야 된다 하며 운반수단인 노 델리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운반수단이 없다고요. 없기는 개뿔 없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매우 진지하게 김정은과 잘 지내고 있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누구도 잃지 않았고 죽지 않았다. 북한은 9,000마일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ICBM 운반 체계가 없어서 핵만 갖고 있어봤자 미국 본토에 지금 직접적인 위협이 안 된다는데, 무슨 북한에 ICBM이 없습니까? 지금 벌써 2017년에 미국으로 쏘던 데에 비해 3년이 됐어요. 그럼 3년 동안의 기술이 얼마나 더 발전을 했겠습니까? 자, 이 사람 많이 비정상적이다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어제 보면 자기 조카가, 트럼프가 미국의 와튼 스쿨에 합격하려고 허접한 무명대학에 다니다가 SAT 대학 자격 시험에 지금 돈 주고 대리로 특정한 사람을 내세웠다고 폭로를 했고, 대학 숙제는 연방 판사를 지냈던 누나가 다 해줬고, 이 집엔 딸이 좀 똑똑했고 나머지 아들들은 다 허접했어요. 형이 죽은 날, 그러니까 이 회고록을 출판한 이 멜이라는, 지금 이 사람 아버지가 죽은 날 극장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말이요, 또 북한을 자극해서 뭔가를 움직이도록 만들고 또 그렇게 북한을 끌어들여 보려고 애를 쓰면서 대북 안보 라인을 얼마 전에 바꾼 문 정권에 또 고무시켰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하고 문하고 사이에 공식적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로비한다면서 세계 로비 1위도 하긴 됐지만 뒷구멍으로 주고받는 뭔가의 체계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제가 매우 의심하는 겁니다. 자, 볼턴이 트럼프가 어려우면 10월달에 옥토버 서프라이즈, 즉 10월달에 깜짝 쇼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최선희 외무성의 일부상이라는 여자가 지난 4일날 미국이 아직도 협상 같은 걸 가지고 우리를 흔들 수 있다 생각하면 오산이라 했고, 비건이 대선 전까지 회담이 없을 것 같아 하며 한국에 와가지고 최선희가 뭐 회담하니 안 하니 말하지 마라, 나는 지시받는 사람이 아니다, 만나자고 한 적도 없는데 무슨 회담할 생각하지 마라고 말을 하냐, 이렇게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왜 갑자기 또 저런 말을 했냐라는 것은 김정은이한테 썩 던져서 김정은의 반응을 떠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또 쇼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부의 정치 상황이 볼턴이 말한 대로 대선에서 어려운 상황이 되면 10월 달에 깜짝 쇼를 할 거다. 대선 판도를 바꾸려고 김정은이를 끌어들이려고 할 거다. 상식적으로는 그게 통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외교 변수라는 것은 아주 비중이 작고 북한은 그 중에서 서너 번째 차원의
뒷순서에 있기 때문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무리수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인데, 이 트럼프라는 자는 지금 그걸 또 도모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 VOA 국무부 방송조차도 북한 문제는 대선의 주요 이슈가 안 된다. 그런데 트럼프가 또 북한과 협상을 되살리면 이걸 가지고 또 백악관이 트럼프의 외교 성과라고 또 재탕 삼탕하면서 쇼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김정은이가 김일성이 사망 26주기를 맞이해 가지고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참배에는 최용해 등이 배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김여정도 있었다 했는데요. 이 장면이 조선중앙TV가 어제 보도했는데 이 장면이 맞는 것이냐 하는 부분도 지금 의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병철이 북한의 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이 제일 앞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이병철이를 앞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이병철이가 핵미사일 개발 총책이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집권 이후에 군수공업부라는 데로 옮겨가지고 핵미사일 개발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저는 아직도 김정은이가 무사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뜬 이후에 이병철이가 확 떴는데, 그런데 당 중앙위 군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됐어요. 이병철이가 어떻게 지금 이런 자리까지 갔느냐. 근데 2016년 8월에 SLBM 북극성 시험 발사에 성공했을 때 노동신문이 북한의 이병철이하고 김정은이하고 맞담배하는 장면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병철이가 이설주에 붙인 김정은의 장인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거론되는 사이에 이병철이 승승장구했는데 이설주의 집안은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다만 이설주가 집안이 좋았을 거다. 어릴 때부터 각종 대남 행사에 동원된 거 보면 그럴 거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설주가 89년생인데 이병철이의 늦게 본 딸일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일찍 은하수 관현악단 가수 이설주와 비밀 동거를 했고 2009년에 아들이 낳고 그 다음에 사라졌다가 다시 악단에 복귀해서 가수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맞다면 저 김정은이는 점점 더 가족주의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그 일본의 고노 방위상이 얼마 전에 외신 인터뷰를 하면서 김정은이 건강이 의심된다라고 하는 발언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한국 주변의 모든 국가의 정보기관이 김정은이의 건강 상태를 다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요. 대북 베테랑이라는 정보 관계자 한 사람한테 김정은 안위와 관련해서 정보가 있는지 확인차 왔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라고 서울에 온 일본 정보 당국자가 지인을 만나서 묻더래요. 그래서 일본의 관심사는 김정은이 건강 상태인데 특이한 대목이 있었다. 그게 뭐냐? 마치 뭔가 중요한 첩보를 입수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한한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L씨는 위성을 통해 감청한 단편적이지만 결정적인 첩보의 의미를 파악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정보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도가 보였다.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원 외에 지금 일본의 복수의 대북정보 관계자들이 지금 동경에서 또 서울로 와가지고 이걸 정보를 입수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일본 쪽에 나온 그런 정보들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로부터 한 열흘 지나가지고 일본의 외무성이 김정은 건강과 관련해 의심을 하고 있다고 외신기자 초청 간담회에서 밝혔어요.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기자들이 물으니까 정보 사안에 대해 말을 하지 않겠다고 아꼈는데, 이런 언급에 대해 흘려듣기에 찜찜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정보 부서들이 총가동되어서 김정은 건강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이후에 방위상의 발언이 나온 거예요. 자, CNN이 김정은이 유고라 했다가 아니다 해서 망신을 당했다 했는데, 일본의 방위상이, 한국 같은 국방장관이 그 이야기를 또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몽골 등도 활발하게 지금 서울 등에서 정보를 입수해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대만이 또 정보기관이 아주 탁월한데, 대만은 옛날에 국민당 장개석 때부터 정보 하나만큼은 알아줬죠. 그래서 닌자처럼 아주 정교하고 깔끔하게 일어나는데, 여기도 지금 정보를 수집하고, 심지어 몽골까지 서울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2008년에 김정은이에 대해 미국 CIA 정보 요원들이 3년을 못 넘길 거다 했는데 결국 2011년에 죽었지요. 맞았죠. 그 내용이. 그래서 이 김정은이의 건강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키가 170 안팎일 거라고 보이는데 몸무게가 130kg도 더 넘게 나가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심근경색의 문제가 좀 심각할 거다. 그래서 한 보름에 한 번씩 정도 계속 채소 동서만 나오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김정은이가 무사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게 외국 정보기관의 판단입니다. 자, 이런데도 한국의 국정원은 절대 말하지 않고요. 정상적인 정보기관이라면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자신이 파악한 김정은의 상태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알려야 되죠. 근데 절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바른 말을 한번 했습니다. 문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 조급한 마음으로 구걸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데, 여권 일각에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나오는 게 경악스럽고 개탄스럽다라면서 어제 국회 이 세미나 연설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무 일방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고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게 북한에 끌려다니는 원인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중점을 둘 경우에 해결은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을 하며, 햇볕 정책을 하며 찬양받았던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이, 그리고 문재인의 대북 이 운전수 정책이 결국 다 실패했다. 정치인들까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는 게 개탄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제 댓글에 보니 누군가 황 소장이 집요하게 트럼프를 깐다는데, 제가 까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까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국민들이 트럼프라는 저 허접한 사람에 대해 과대평가를 하거나 오해를 하고 있고, 특히 보수진영 일각에서 그런 행태가 심한데요.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망칠 수 있다. 그래서 저 사람 빨리 대선에서 불출마하든지 낙선해 버리든지 돼야지. 지금 거의 선거 지가는데도 김정은이하고 뭘 해보려고 곰수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위험한 인물이고, 문가리우스나 문정인이가 트럼프를 선호하는 게 그게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